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관계자에게 받은 샤넬백이 김건희 여사 수행비서에게 전달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네, 게다가 수백만 원 웃돈까지 주고 다른 가방 등으로 바꾼 사실도 포착이 되면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샤넬백의 이동 경로가 조금 복잡한데 우선 통일교 관계자에게 받은 가방이 김건희 여사의 수행 비서에게 전달된 것까지 확인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통일교 전 간부 윤모 씨가 이 다이아 목걸이, 명품백 등을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 측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검찰이 수사해 왔습니다만 전달한 것으로 의심되는 물품들을 지금까지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수사 결과 적어도 샤넬백이 김건희 여사의 수행비서인 유 씨에게 전달된 사실은 확인했습니다. 예. 무엇보다 명품백의 경우에는 모델명이 정확하게 특정돼 있고 이를 토대로 검찰이 샤넬 코리아를 압수수색한 결과 모델 1년 번호 구매 내역을 통해서 이 명품백의 전달 경로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 수행비서 유 씨를 조사하기도 한 결과 유 씨가 실제로 전 씨로부터 이 샤넬백을 전달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더 나아가서 김 여사에게 전달했는지 여부까지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 수행비서가 명품백을 받아서 교환한 사실까지 확인했다고요? 이 수행비서 유 씨가 이 명품백을 전 씨로부터 전달받은 이후에 명품백 가액이 1,000만 원입니다. 이 1,000만 원의 명품백을 토대로 100만 원 웃돈을 얹어주고 또 다른 샤넬백으로 교환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또 한 번 200만 원 웃돈을 얹어주고 이 샤넬백은 또 다른 샤넬백과 다른 샤넬 제품으로 교환했다고 하는데 그 의도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전달받은 샤넬백을 은폐하기 위한 일종의 세탁 과정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실제로는 이 샤넬백이 마음에 들지 않아 또 다른 제품으로 변경하기 위한 과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검찰이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저에 압수수색을 할 때 샤넬 가방은 못 찾았다고 했거든요. 아무래도 모델이 2번이 바뀌었으니까 다른 가방이니까 못 찾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실제로 압수수색을 한 번 더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데 단순히 아크로비스타 사저에 한정된 압수수색을 진행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수사가 진행되었다면 실제로 변경된 물품이 존재하고 그 존재하는 물품을 어디에 숨겼을지 추정될 만한 장소를 더 확인한 상태에서 아크로비스타 사저 외 제3의 장소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일단은 지난달 30일 이루어진 압수수색 과정에서 명품백 등을 발견하지는 못한 상황인데 이 사건은 명품백 자체의 존재뿐만 아니라 통일교 자체가 개입되어 있는지 나아가서 김 여사가 이를 전달받은 이후에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다각도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검찰에서 또 다른 정황을 확인한 게 그러니까 아까 언급했던 저희 샤넬백의 이제 최초 구매자죠. 등록된 사람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의 처제입니다. 그럼 출처가 좀 명확해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종의 뇌물 사건으로 볼 수 있는데 뇌물에 해당하는 물품이 전달되었다는 사건과 관련해서는 그 전달 경로뿐만 아니라 자금의 출처는 반드시 수사해야 할 사항입니다. 일단 통일교 전 간부 윤모 씨 처제가 최초 구매자라고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통일교 자체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검찰도 이와 같은 시각을 전제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통일교 전 간부 윤 씨가 비교적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건 전반에 걸쳐서 통일교 총재로부터 결재를 받아 사안을 진행해 왔다고 진술하고 있고 자금 출처와 관련해서도 일부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만큼 명확하게 자금 출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윤 씨는 통일교 내부에서 일부 관계자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갈등을 빌미로 일종의 수사 협조를 단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특이하게도 건진법사 전 씨가 관련된 내용을 카카오톡 등에 그대로 메시지를 보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보존된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서 검찰이 추가 사실관계를 파악한다면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추가 사실관계, 나아가서 수사가 확대 일로에 접어들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1,000만 원짜리 가방이 김 여사 비서에게 전달이 됐고 그리고 100만 원 웃돈을 얹어서 한 번 더 비싼 걸로 교환을 했고 또 200만 원 웃돈을 얹어서 교환을 했다면 한 1,300만 원 정도 단순 계산을 하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전성배 씨는 그동안 이 가방을 잃어버렸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비서에게 전달이 됐는데 잃어버렸다는 건 또 어떤 얘기죠? 사실 전 씨가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볼 수도 있고 진술 번복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는데 애초에 전 씨는 이 샤넬백을 잃어버렸다고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샤넬백의 행방이 밝혀진 이후에는 일부 진술을 번복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는데
앞서 지난 17일에 검찰이 전 씨를 다시 한번 불러서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 씨는 이 사실을 유 씨에게 이 샤넬백을 전달하긴 했으나 자신의 지시로 김 여사와 무관한 다른 이들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라고 지시를 한 바가 있다. 예. 이 교환된 제품을 다시 전 씨가 돌려받았지만 돌려받은 물품을 또다시 잃어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네. 일부 진술 번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례적인 상황이 재차 발생된 사건이라 그 진술의 신빙성에는 상당히 의문이 제기됩니다.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측도 유 씨가 전 씨로부터 샤넬백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이제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 씨가 자체적으로 전 씨와 연락을 통해서 다른 제품으로 교환한 것에 불구하고 김 여사가 직접 받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관련된 소명도 한 바 있다고 하니 그 주장도 아직까지는 신빙성에 무게를 둘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주장에 따르면 유 씨, 즉 수행비서 유 씨가 김 여사와 별개로 전 씨와 그동안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명품백을 전달받고 이 전달받은 명품백을 전 씨의 지시에 따라서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였다는 의미인데 예. 이 전 씨와 유 씨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할 만한 다른 사정이 있었는지 또 다른 의문을 자아내는 부분이고 네. 신빙성 전반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 수행비서 유모 씨가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이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지금 핵심은 결국 이것을 김건희 여사가 알았는지 지시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밝혀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검찰로서는 김건희 여사가 받았는지 예. 나아가서 김건희 여사가 이와 같은 모든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 예.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유 씨의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가 코바나 컨텐츠를 운영할 때부터 직원으로 일해왔고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에는 대통령실 행정관으로서 김건희 여사를 보좌하는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네. 또 다른 사건인 최재형 목사의 주장에 따르면 디올백을 전달할 당시에도 이 자리에 유 씨가 동석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여러모로 김 여사의 최측근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크게 두 축으로 하나는 통일교가 관련돼 있는지 또 하나는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등을 전달받았는지 두 가지 축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약한 연결고리라면 하나는 통일교 전 간부 윤 씨라고 할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건진법사 전 씨 또는 수행비서 유 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 씨는 예. 일단 상당히 협조적인 수사 태도를 보여주고 있고 건진법사 전 씨, 수행비서 유 씨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김건희 여사와 별개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뇌물수수, 뇌물제공죄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데 실제로 의도한 대로 이 물품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공할 뇌물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개입되었다면 그 자체로 뇌물제공죄로 처벌받게 예. 됩니다. 즉 김건희 여사와 별개로 건진법사 전 씨나 수행비서 유 씨는 처벌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검찰 입장에서는 상당히 약한 연결고리이고 네. 이 약한 연결고리를 파고들다 보면 지금까지 주장하지 않던 새로운 진술이나 관련 자료가 현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예. 앞서 설명해 주신 대로 잠시만요. 저희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현재 인천 서구를 찾아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유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인천 시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인천 시민 여러분, 인천은 참으로 자랑스러운 도시입니다. 왜냐?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이끌어낸 곳이고 가장 전국의 다양한 분들이 많이 모여서 하면서도 싸우거나 대립하지 않고 함께 잘 산다는 것이죠. 인천이 탁한 물이든 맑은 물이든 가리지 않고 다 받아들인다는 해불 양수의 도시 아닙니까, 여러분? 그 속에 이재명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천 시민이 6월 4일에 대한민국의 국정을 책임지는 충직한 유능한 일꾼으로 대통령으로 뽑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인천 사람이 그 해불양수의 정신으로 국민의 통합을 이뤄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의 미래를 만드는 그런 역사를 우리 인천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내면 이 또한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인천 시민 여러분, 혹시 아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조봉암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근대사에서 김구 선생에 못지않는 훌륭한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농지개혁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의 구시대 경제체제를 새로운 자본주의 체제, 시장경제체제로 바꾼 사람이죠. 대한민국을 새로운 반석에 올려놓은 유능하고 똑똑한 정치인이었는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간첩으로 몰리고 진보당이라고 하는 그가 소속한 정당을 이적단체로 몰아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조작 기소를 해서 정의롭지 못한 사법부가 사형을 선고하고 결국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40몇 년이 지난 후에 2011년인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고는 하지만 조봉암은 죽어 흙이 되어 버렸고 이승만 정권은 조봉암을 제거한 후에 독재 체제를 계속 유지하다가 결국은 4.19 혁명을 맞아서 미국으로 도주했죠. 조봉암이 사법살인을 당하지 않았다면 인천은 조봉암이라고 하는 훌륭한 역사적 지도자를 낸 그 지역으로 지금 여러분이 기억하게 됐을 것입니다. 이승만의 장기 독재도 없었을 것이고 4.19도 5.16도 없었을 것이고 장기간의 군사 독재도 없었을 것이고 5.18 광주 학살도 없었겠지요. 그래서 조봉암에 대한 사법살인으로 대한민국의 역사는 바뀌어버렸던 겁니다. 그거 말고도 김구는 누군가의 총에 맞아 피살됐고 장준하 선생은 등산을 갔다가 망치로 뒤통수를 맞아서 피살됐고 그리고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은 현해탄 바다에 빠져 죽을 뻔하다가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의 배후로 반란 세력들에 의해서 내란을 음모했다는 그 조작 혐의로 또 사법 권력에 의해서 사형을 선고받았죠. 지금 대한민국은 12월 3일에 그 내란의 밤을 우리 여러분의 힘으로 이겨내가고 진압해 가고 있지만 내란은 지금도 2차, 3차 내란으로 이어지고 있고 여전히 국가기관 곳곳에 숨어있는 내란 잔당들에 의해서 4차, 5차 내란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 방탄막을 설치했다고 이렇게 경호원들이 옆에 지킨다고 저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국민은 누구나 비난해도 됩니다. 국민 누구나 비난하고 비판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태를 만든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 그들은 누구라도 이 사태를 만든 책임자들이기 때문에 결코 이런 암살 위협에 대해서 암살의 실제 피해를 당했던 저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인천 유세 현장 보고 오셨습니다. 저희가 이어지는 뉴스에서는 김문수 후보의 유세 현장도 같은 분량만큼 방송해 드리겠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예, 저희 건진법사의 샤넬백 수사 이야기 좀 박성배 변호사 나누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샤넬 가방을 교환할 때 웃돈을 줬잖아요. 그럼 그 자금의 출처가 좀 파악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웃돈은 아마 현금으로 전망되는데 단순히 김 여사가 전달받은 샤넬백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자체 자금으로 마련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예.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뇌물 사건에서 뇌물을 제공하는 측이 받는 측이 마음에 들어 하지 않을 때 또 다른 뇌물로 바꾸는 일은 흔히 벌어지는 상황이고 네. 검찰도 이 자금 출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웃돈의 출처에 대해서도 이미 이 수행비서 유 씨에게 관련 질문을 하고 일부 답변을 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자체 마련하였다는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만 무엇보다도 윤 씨로부터 즉 통일교 전 간부 윤 씨로부터 추가로 공급한 자금이 더 있는 것은 아닌지 전달해준 건진법사 전 씨가 김건희 여사의 반응을 보고 일부 자금을 조달할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지 관련 조사를 이미 충분하게 진행하고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엇보다도 전 씨나 수행비서 유 씨의 진술이 일부 상식에 반하거나 전후 모순에 해당하는 사항이 높은 관계로 일부 진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관련 근거 자료를 제시하거나 두 사람 사이에 오고 간 메시지 등을 토대로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면서 또 다른 진술을 이끌어내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실제 뇌물 사건의 경우에는 뇌물을 전달하였다가 일종의 거부 반응을 보였을 때 일부 웃돈을 더 얹어서 전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만큼 웃돈 전달의 자금 출처도 충분히 수사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이 샤넬 가방의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김건희 여사는 지금 참고인 신분인가요? 아직까지는 김건희 여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참고인 신분에 불과합니다. 네. 어떤 형태를 불문하고 현금 내지는 물품을 전달하였다면 적어도 청탁금지법 위반에는 해당할 수 있는데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관련된 물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준 사람은 청탁금지법, 알선수재, 뇌물 제공 등 어떠한 형태로든 처벌 가능성이 열려 있는 반면에 김 여사 측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받은 측은 청탁금지법 위반에만 그친다면 참고인 신분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은 단순히 청탁금지법 위반만으로 이 사건을 종결할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네. 나아가서 알선수재, 더 나아가서 뇌물수수, 뇌물 제공으로 관련 혐의를 넓혀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알선수재는 공직자의 업무와 관련된 알선을 명목으로 돈을 주고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은 검찰이 바라보고 있는 그 구도상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관계에 의해서 직접 통일교가 원하는 5가지 현안을 들어줄 만한 청탁의 대가로 관련된 물품을 주고받았다는 혐의, 즉 뇌물수수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알선수재를 넘어서는 뇌물수수에 방점을 찍고 있는 만큼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윤 전 대통령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가능성이 높고 청탁금지법을 넘어서는 순간 김건희 여사도 단순한 참고인 신분을 넘어서서 피의자 신분으로 그 신분이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언급하신 것처럼 이제 검찰의 수사 방향에 따라서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도 혹시 나중에 소환 조사를 할 수 있을까요? 소환 조사 가능성을 높게 점쳐볼 수 있는데 그 전에 일단 김건희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서 소환 조사하는 방식이 먼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건은 근본적으로 큰 그림은 통일교가 자신들이 원하는 현안 5가지 그 현안에 대한 이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관련된 현금이나 물품을 전달하였다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검찰이 바라보는 시각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이 사건 통일교가 원하는 여러 가지 현안들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금품 등을 전달받았다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이상 김건희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이 공모 관계에 의해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물품 등을 전달받고 관련된 현안을 해결해 주었다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공모관계에 기인해 있다는 구도가 전제되어야 하고 윤 전 대통령을 배제했을 때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온전하게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검찰은 단순히 청탁금지법 위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